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민에 사는 30대 여성이고 미대를 나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미술학원이죠. 학원은 아이들이 하교한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 쇼핑도 하고 책도 보며 저만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됐어요. 잠깐만 들어보려 했는데 사연이 너무 흥미진진해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사이다 같은 사연을 듣다 보면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다 어쩌면 제 사연도 누군가를 속 시원하게 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 처음 했던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중과 여고를 다녀 남자친구가 없었던 저에게 첫 연애는 즐겁고 신기한 일들 투성이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잘 만나다가 남편이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눈물바람으로 매일 편지를 쓰던 날들이 지나자 점점 연락이 뜸해지며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죠. 그렇게 헤어졌던 저희가 다시 만난 건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난 후였어요. 대학교 때 저희를 소개팅 시켜줬던 선배가 결혼을 하게 됐고 바로 그 결혼식에서 남편과 재회하게 된 겁니다. 그 선배는 본의 아니게 저희에게 2번이나 다리를 놔주게 된 셈이었죠. 몇 년 만에 만난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가 혼자임을 알고 곧 다시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어리고 서툴렀던 대학 때와는 다르게 성숙한 연애를 시작하니 싸우는 횟수도 줄어들고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됐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님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에 근무하는 남편은 또래보다 벌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재 때문인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머님과 살림을 나누려면 비용도 들고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맞벌이할 예정이었던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네요.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좀 백치미가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좋게 말해 걱정 없이 해맑다고 해야 할까요? 든든한 부모라는 느낌보다는 철없는 또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긴 저희가 결혼할 때 갓 50이 넘으셨으니 실제로도 그리 연세가 많은 편은 아니었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맞벌이를 하며 이듬해에 아이도 하나 낳았네요. 그리고 한 달에 6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며 어머님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맞벌이로 고단하고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살아가던 날들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저는 기막힌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 워크숍 때문에 지방에 간 날이었어요. 저도 실기시험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늦게까지 보충 수업을 하느라 퇴근이 늦었고요. 10시가 다 돼 들어가니 집안이 고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현관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어머니의 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노크를 하려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네요. 바로 안에서 들리는 남녀의 웃음소리와 망측한 신음소리 때문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급하게 현관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요란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바로 쉬고 나올게요. 그리고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고 씻는 척 했습니다.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애정행각에 빠져있던 어머니에게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주려던 것이었죠. 잠시 후 밖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슬쩍 현관을 확인해보고 남자의 신발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죠. 다행히 제가 샤워하는 사이 상황을 정리하신 것 같았네요. 왔니? 텔레비전 보느라고 온 줄도 몰랐네. 네, 애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늦었어요. 식사하셨죠? 그럼 일찍 먹고 윤석이도 재웠지. 애비는 내일 오는 거지? 네, 그럼 주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상기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셨고 저는 괜히 어색해서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죠. 저희는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낯뜨거운 비밀을 공유했음을 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저희 두 사람만의 비밀로 잊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남편도 어머니의 연애에 대해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그날도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어쩌니? 윤석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글쎄, 어린이집 끝나고 애 좀 놀게 하려고 공원에 갔는데 피곤해서 졸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윤석이가 안 보이는 거야. 네? 어느 공원이에요? 몇 시에 그런 거예요? 4시에 어린이집 끝나고 마트 갔으니까 5시쯤인가? 지금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왜 이제야 전화하셨어요? 내가 찾아보려고 했지. 근데 아무리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안 보인다. 이를 어쩌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경찰서로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금방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아이가 그날 입은 옷을 떠올리며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뛰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신고했으니까 나는 그 고원에 가볼게. 나도 가. 나도 가야겠어. 남편은 오느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를 부축해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어두워진 공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이 이름을 불렀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서둘러 받아보니 상대방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강윤석 어린이예요. 네네, 저희 아들이에요. 혹시 저희 애 보셨어요? 여기 청운 어린이집 앞인데 아이가 길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경찰서에 데려가려다 보니까 목걸이가 있어서요. 부모님 맞으시죠? 네, 제가 엄마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다리가 풀려 그만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린이집 앞이래? 응, 애가 울고 있어서 니아 방지 목걸이 보고 전화했나 봐. 빨리 가자. 도대체 엄마는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애를 어떻게 보는데 멀쩡히 집 앞에서 잃어버려. 잠시 후 어린이집 앞에 도착해보니 저와 통화한 듯한 아저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끌어안아 버렸어요. 품 안에서 아이의 작은 숨결이 느껴지자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남편이 아저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희는 지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가 할머니랑 고문 갔는데 왜 혼자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몰라. 오늘은 엄마 아빠 만났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기다리라고 해놓고 안 왔단 말이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있으라 했는데 다 먹어도 안 왔어. 할머니 찾으러 간 거란 말이야. 뭐? 할머니가 고모네 너만 뒀다고. 응, 잠깐만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도 안 왔어. 엄마는 도대체. 아들의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애를 공원에 혼자 두고 어딜 갔다 왔어요? 아니, 그게... 애 엄마한테는 공원에 같이 가서 졸았다고 했다더니 애만 놓고 어딜 간 거냐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뭔 일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유, 잠깐 마트 좀 갔다 오려고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요. 마트는 무슨. 여태 애 데리고 잘 가던 마트를 왜 혼자 가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애한테 뭘 숨기느라 떼놓고 간 거냐고요. 숨기긴 내가 뭘. 엄마, 설마 또 누구 생긴 거예요? 그 머리는 못 고치고 또 남자라도 만나. 남자는 무슨,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뭐가 아니야. 애가 우리한테 말할까봐 몰래 만나려고 그런 거 맞죠? 엄마 정신이 있어. 다시 한 번만 이런 일 있음 진짜 엄마 안 봐요. 알았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변명은 듣지도 않고 길길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저는 화가 덜풀려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설마 남자 만나려고 애 혼자 두고 가셨겠어. 다른 무슨 일이 있으셨겠지. 실은 무슨. 엄마, 또 남자 타령 시작된 거야. 하긴 몇 년 조용하다 했어. 예전 같으면 벌써 몇 명 갈아치우고도 남았을 텐데 너무 조용하다 해서 이상하다 했지. 그게 무슨... 어머니 남자친구가 많았어? 아, 됐어. 이런 말 하면 뭐해. 암튼 당신도 엄마 뭐하고 다니시나 잘 봐. 괜히 엄한 남자 못 만나게 잘 감시해야 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과거를 듣고 실컷했어요. 어머니의 연애를 비밀로 하고 의문해주려던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시작한 사랑인 줄 알고 지켜드리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난리를 치르고 일주일 만에 저희는 또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 일로 저는 남편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답니다.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는 저희 옆에 잠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욕실에서 셀프 염색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하고는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웬 여자 2명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누군데? 몰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만 해. 열어줘. 혹시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자꾸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안 된다고 해야겠다. 남편은 다시 인터폰을 귀에 대고 말하더군요. 죄송한데 저희는 교회 안 다녀요. 불자거든요. 하부는 인터폰을 꺼버렸죠. 그런데 곧이어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화가 나는지 아예 문 밖에 대고 소리쳤어요. 아우, 교회 안 다닌다고요. 가세요. 그러자 현관문 밖에 있던 2 사람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라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오수임이 있죠? 그 사람 만나러 왔어요. 뜻밖에도 문 밖에 사람들 입에서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어요. 남편과 저는 놀랐고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도 욕실에서 뛰쳐나오셨죠. 염색약을 머리에 덕지덕지 바른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그러더니 허둥대며 저와 남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나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왔나 봐. 안 그래도 오늘 만나기로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어머, 그래요? 그럼 들어오시라고 해서 음료라도 대접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머리 감고 나오세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빨리 나가면 돼. 아휴, 여편네들이 극성이지. 안 나가면 말지. 어디 집까지 찾아와서는. 그때 남편이 무슨 촉이 왔는지 어머니를 도끼 눈으로 째려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문 열어줘봐. 어머님이 나가신다잖아. 그냥 들어오시라고 해? 아는 사람들이면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대접하고 아니면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들어봐야지. 노래교실 여자들이라니까. 저녁 먹자고 온 거라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결국 남편의 말대로 문을 열어주게 됐죠. 현관에 들어선 2 사람은 노년의 여성과 저와 또래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남편은 2 사람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오수임, 숨지 말고 나와. 너 어디 꼬실 남자가 없어서 내 남편을 꼬셔? 나랑 지랑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네가 사람이야? 저희 아빠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죠? 우리 말이 우스워요? 현관에 들어선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는 화장실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만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댁 어르신을 만나고 계신단 겁니까? 맞아요. 저희 엄마랑 이 댁 어머니가 노래교실에서 만난 지인이셨어요. 그래서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글쎄 몇 달 전부터 아버지랑.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았으니까 제가 어머니 단속할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여태 모르고 놔뒀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단속을 한다 그래. 엄마가 저렇게 남자한테 사족을 못 쓰는 화상인 줄 알면 미리 신경을 썼어야지.
이 남자 저 남자 꼬여내서 놀아나게 두면 어쩌라는 거야.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안 만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세요. 사과는 못해망정 왜 피해자한테 소리 질러요? 저희 엄마 충격받아서 지금 병원 다니신다고요, 정신과. 그쪽 어머니 한 번만 더 우리 아빠 만나면 개망신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전화란 말이에요. 알았다고요. 저희 어머니 단속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그 집 아버지나 신경 쓰세요. 저희 어머니가 협박을 하면서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 그랬을 때는 그쪽에서도 신경 못 쓴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다 알았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험한 말을 늘어놓은 뒤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화장실에 숨어있던 어머니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욕실문을 열었죠. 그리고는 젖은 머리를 말릴 틈도 없이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서슬퍼런 아들의 태도에 잔뜩 주눅이 든 채로요. 남편은 어머니를 쥐잡듯이 잡고는 다시는 남자 만날 생각 말고 얌전히 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어머니가 푼수 같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씁쓸한 마음에 감출 수가 없었죠. 상대가 유부남인 줄 뻔히 알면서 집으로 끌어들여 애정행가까지 벌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머니는 이미 과거에도 남자로 인해 여러 번 사고를 친 것 같았네요. 그래도 그날은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아들도 난리를 쳤으니 반성을 하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제 생각은 틀리고 말았어요. 유부남과 헤어진 후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 아주 제대로 사달을 내신 겁니다. 바로 저희들이 집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해둔 전세금 1억을 몽땅 날려버리신 거죠. 옷장 속에 넣어둔 수표를 몰래 빼가 새로 만난 남자의 사업자금으로 상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나오지 않고 화도 안 나는 거 아시나요? 바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어머니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하다 전세금까지 날려먹어요. 우리 며칠이면 이제 비워주고 이사 가야 돼요. 계약 다 해놨는데 이제 어쩔 거예요. 계약금 2배로 물어주고 길바닥에 나 앉아요. 정말 왜 그래요?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날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태양광으로 에너지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 준 거라고. 그게 대박만 나면 그깟 1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런 뭉탱이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야. 내가 백날 벌어대면 뭐해. 엄마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사고를 치는데. 이제 어쩔 거예요. 윤석이 데리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믿으라고 계속 큰 소리치더군요. 결국 이삿날은 다가오고 저와 남편은 동동거리며 이리저리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궁지에 몰리자 생각나는 사람은 친정 부모님들 뿐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찾아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말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정직하게 일하고 퇴직해 노년에 집 하나 가지고 계신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여윳돈이 없을 줄은 알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사람이 뻔뻔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 집에 대출까지 받게 하고 1억을 빌려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무사히 계약해놓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오며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받았죠.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 빚 먼저 갚아드리자고요. 남편도 너무 미안해하며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네요. 계속 사고만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멀쩡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하고 6개월 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은 사고치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점잖은 얼굴로 제 뒤통수를 친 남편이란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흔하다고 생각했던 이 말이 그렇게 제 가슴에 와닿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제가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남편이 워크숍에 다녀온 후 벗어놓은 옷 때문이었어요.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천안으로 워크숍에 갔다던 남편의 주머니에서 삽시도행 대표가 나온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찾아보니 보령에 있는 섬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성질 같아서는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달려들고 싶었죠. 하지만 꼭 참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전 관심 없던 남편의 출퇴근 가방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간 남편 몰래 가방을 뒤져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했어요. 가방 속에 남편의 휴대폰 말고 처음 보는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당연히 암호도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로 된 암호가 아니라 손가락 지문을 인식시켜 열게 돼 있는 것이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만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어두고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엄지손가락을 조심히 들어 지문을 인식시켰어요. 혹시라도 깰까봐 조심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금방 암호가 풀렸고 남편은 피곤했는지 손가락을 만지는 것도 모르고 골아떨어졌네요. 그렇게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달달한 문자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웃으며 찍은 사진도 보였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두 사람이 만나온 기간이었어요. 저는 사진이 찍힌 날짜를 확인해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껴야 했네요. 제가 남편을 다시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애를 낳은 기간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잠자는 남편의 얼굴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뭔 일 생겼어? 다른 데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니? 갑자기 자다 말고 무슨 소리야?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망할 짓을 하고 다니면서 잘도 퍼질러 자네. 천안으로 워크숍 간다더니 섬에는 왜 갔니? 바람을 필 거면 조심이나 피든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 오랜 시간 모르고 사는 거 보니 이제 조심할 필요도 없다 싶어. 아니, 이거를 어떻게... 당신 내 가방 뒤졌어?
지금 그게 중요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 여자가 누군지 바른 대로 말해.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보라는 거야? 우리 결혼하기 전 사진도 있던데. 그럼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지.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 오래된 친구야. 오해하지 마. 친구?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는 친구랑 뽀뽀하고 단둘이 여행 다니니? 어디서 대도하는 개소리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놀란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자작된 아들이 울자 아이를 달래러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차키를 들고 남편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윤석이 있으니까 따라 나와. 지금? 어디 가게? 잔말 말고 따라 나와. 잠시 후 저는 남편과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갔어요. 거기서 남편에게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저와 헤어진 몇 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결혼은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자유롭게 살면서 연애만 원했고 남편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싶어 했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고 남편은 저와 다시 만나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던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했어요. 제가 맞벌이하며 고생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남편은 저를 속이고 재미를 보며 살았던 겁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사라지는 기분이더군요.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딨어. 걔 돼지도 그런 짓은 안 해. 네 자식 낳아주고 5년 넘게 같이 산 마누라를 속이고 답이 잘도 넘어가지. 잘못했어. 근데 이혼하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정리하라고 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어. 딱 그 정도 관계야. 그리 오랜 시간 못 잊은 여자를 왜 정리해? 그 여자 때문에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어디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살아봐. 난 이제 너 같은 하자인간 필요 없으니까.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자기랑 인석이 두고 누구랑 살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맹세할게. 나 갇혔을까?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왜 이름에 입에 올려. 너는 이 순간부터 윤석이 아빠도 내 남편도 아니야. 당장 이혼해. 너랑 같은 공간에서 1분도 있게 끔찍하니까. 저는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짐을 싸고 아이를 깨워 친정으로 갔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놀라는 부모님께 눈물로 서제를 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두 분은 너무 놀라셨지만 결혼 내내 속아서 살아온 딸이 안쓰러워 감히 말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아이를 맡겨둔 채 다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아예 주말 안에 모든 문제를 단판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네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집에 들어가자 놀란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경훈이가 뭔 사고라도 쳤어? 애는 어디다 두고 온 거야? 친정에 맡겼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똑 닮은 아들이 말 안 하던가요?
아드님이 5년 함께 여자를 숨겨놓고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런 일을 벌일 때는 이혼은 각오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니, 경훈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잘못한 거 아니니? 어머니한테 조기 교육받은 덕분에 바람 피우는 것도 감쪽 같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나 바로 다 정리했어.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확인해봐. 헤어지든 살림에 차리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너랑 더는 1분도 못 사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해.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두부가 살다 보면 더한 얘기도 오는 거지. 이게 헤어질 일이야. 뭐, 미친 거 아니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그렇게 별일이 아닌데 너는 왜 어머니한테 그 난리를 쳤어?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 똥 싸는 소리 집어치우고 위자료랑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1억이나 준비해놔. 1억? 무슨 1억? 정신머리도 나갔니?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 말이야. 내가 이혼해서 나갈 건데 당연히 그 돈은 갚아야지. 그건 우리 이사하라고 알아서 해주신 거지. 그리고 그 돈으로 너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 근데 왜 그 돈을 달래? 너도 뻔히 알면서 억지 쓸 거야. 억지? 억지는 누가 쓰는데 이래? 나 때문에 빌려주신 건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이 있어야 주지. 누가 너 보고 나가래? 가지 말라는데 나간다고 난리치고 있는 건 너잖아. 나는 한 푼도 없으니까 제주 있으면 네가 1억 만들어서 나가. 뭐 이런 양아치가 있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 돈 떼먹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갖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갚지.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을 어디서 달래? 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바람 한 번 피웠다고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가정 지키고 살 여자가 몇이나 되겠니? 그만해라.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사 갈 준비나 하세요. 정돈 없다고 하면 이 집 전세라도 빼서 전 저희 부모님 1억 들어야 하니까요. 네 맘대로 전세를 빼? 이 집 월세야. 없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빼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난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못 믿겠으면 집주인한테 전화해봐. 우리 이사하고 2달 뒤에 내가 월세로 돌려서 이 집 보증금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저는 남편의 말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고 절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연녀 이름으로 같이 지낼 오피스텔을 마련하느라 전세 보증금을 빼고 그 집을 월세로 돌렸던 겁니다. 깊은 사이가 아니라더니 그렇게 남편은 그 여자와 따로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친정에서 빌려온 돈을 빼돌려서 말이죠. 거봐, 별 수 없을 것 같지? 그냥 이쯤에서 내 사과 받고 들어와. 인석이 생각해서라도 그게 맞아. 뭐? 내가 호구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애미가 우스우니 남편도 우습게 보여. 엄연히 아직 네 남편이야. 말 가려서 해. 남편 같은 짓을 해야 남편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내연녀 집 얻어주는 게 남편이에요? 당장 1억 내놔. 인석이한테 그나마 멀쩡한 아빠로 기업되고 싶으면 인간다운 짓을 하라고. 야, 막말로 네가 그동안 몇 푼이나 벌었다 그래.
꼴랑 쥐꼬리만큼 벌어서 네 몸 지장하는 걸로 다 들어갔잖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여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뻔뻔하게 네 돈 내 돈 따지겠다는 거야. 그건 5년 넘게 먹고 산 걸로 퉁치고도 남어. 뭐요? 내가 그동안 맞벌이 하면서 살림하고 애 키운 비용을 청구해도 그 돈은 쌈 싸먹고도 남아요. 뻔뻔한 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월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돈이나 갚아요. 아유, 저 말하는 거 봐라. 저리 독하니 남편이 마음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돌지.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집에서 자라면 미쳤다고 바람을 펴. 저게 꼴랑 1억 빌려오면서 시아버지 유산 탐보람에 가져갈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거야. 아무리 평당 300원 하는 땅이라도 그게 친남편이 받은 유산인데 어쩜 그렇게 끝까지 담보라면서 지 이름으로 돌려. 그거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 면목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악 마누라 300원짜리 땅 2,000평 자기가 내놓은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1억 주시면 그깟 100만 원도 안 하는 땅 당장 내놓을 테니 가져가세요. 그거라도 챙겼으니 다행인 줄 알아. 더 생대부려봐야 한 푼도 나을 거 없어. 오기장 그만 놓고 이제 애 데리고 들어와. 그 정도 있으면 됐어. 정 우기면 나도 질려. 그 이후로도 남편과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자 결국 저는 남편과 그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아이 양육권만 챙겨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입씨름하기도 싫었고 평생을 속아서 사느니 5년 만에 벗어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기로 한 것이죠.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모님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깟 돈 잊어버리자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렇게 이혼을 했지만 어쩐 일인지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계속 사부치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아이도 잘 봐주시니 더욱 일에 집중할 수 있었네요. 빨리 돈을 벌어 빚을 갚아드리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익숙한 곳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담보로 잡았던 과수원의 주소를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지역이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주말을 이용해 과수원 근처에 가봤어요. 근처를 돌아보다 가까운 부동산에 들어갔고 거기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됐죠. 그건 바로 300원 하는 줄 알았던 제 땅이 1,000배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몇 번이나 꿈이 아닐까도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망설임 없이 땅을 팔아버렸고 세금을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었네요. 저는 땅을 매도한 돈으로 제일 먼저 부모님 집에 잡힌 근저당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에 두둑히 이자를 쳐서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 집에서 신세지던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 근처에 아이와 살만한 깔끔한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죠. 우습게도 맞벌이 하던 5년 동안은 전세살이를 면할 수 없더니 이혼하자 내 집을 갖게 되더군요.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저에게 돈만 빌리지 않았다면 돈방석에는 그 사람들이 앉았을 텐데 자기 복을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됐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떻게 알았는지 뻔뻔한 얼굴의 모자가 학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나타났죠. 정말 속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자기야, 그 땅이 원래 아버지가 나한테 남기신 유산이었던 건 알지? 그게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땅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3대 번하는 땅이라고. 그거라도 먹고 떨어지라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심보를 잘 써야지. 애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순리대로 그 땅 우리한테 넘겨. 이건 또 무슨 얼토당토 안 된 소리예요? 순리대로 제 이름으로 된 땅 제가 팔아서 썼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데 죽은 사람 노염타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라. 아버님이 보고 노여워하실 분은 어머님이죠. 유부남이랑 좋아 지내고 아들 며느리 돈 빼가서 사기나 당하고 더 해봐야 험한 말만 나오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여자랑 진짜 정리했다니까. 윤석이도 너무 보고 싶어. 난 자기랑 일석이 없으면 안 돼. 제발 돌아와. 아, 너랑 나랑 도장 찍은 지 벌써 몇 년이 됐어.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땅값 올랐다니까 갑자기 우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지셨어?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저는 거머리 같은 모자를 내치며 후련하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참 후에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인간들의 인생은 참 답이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남자를 잘못 만나 그나마 남아있던 월세 보증금마저 털어먹었답니다. 재벌을 못 주고 유부남을 만나다가 그 배우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빼서 위자료를 물어주고 두 사람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늘이 도와 그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죠. 지금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바뀐 환경에 어리둥절하던 아이도 저희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네요. 저는 요즘 남편의 바람을 알고 곧바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제 선택에 스스로 박수를 보낸답니다. 제 주변에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짧잖아요. 잘못된 걸 알았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결정을 미루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내보세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디딘 곳이 진흙탕이란 걸 알았다면 미련 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스스로의 인생을 꽃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